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활기차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오늘 또 알찬 정보를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자, 인사성이 참 밝아요. 네. 자, 정미 씨한테 안 여쭤볼 수 없죠. 네.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딸기. 딸기요. 딸기 좋죠. 빨리, 저 정상 질문해 줘요. 알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태어난다면 네.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실까요? 네, 저는 합니다. 우리 셋 다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행복하네요. 네. 전 되게 행복하고요. 이 직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도 많이 느끼고 자아 성찰도 많이 하고.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직업 해보고 싶으세요? 저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네. 정치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정치가. 돌 날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엄청나게 맞고 있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네. 검사해보고 싶어요. 검사요? 정미 씨 잡아가게. 아, 정말요? 좋습니다. 네. 자, 이분은 네. 어떨까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여자리엔 취업 정보를 코치해줄 박세정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세정 컨설턴트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만족하기는 하는데요. 네. 좀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을 해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떤 직업을 한번 저는 해보고 지금 싶으세요? 방송에 있으시잖아요. 기자 한번 해보고 진짜 싶어요. 정말요?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랑 비를 캐내는. 그렇죠. 저랑 같이 네. 해서 정미 씨를 잡아놓으면 돼요. 좋다. 그렇죠. 굉장히 어울리십니다. 네. 자, 그래요. 이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커리어 엔젤 이태진 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진입니다. 네, 우리 이태진 씨는 어떠세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네. 직업군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직업군인. 네,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갖고 정말요? 계시네요. 뭔가 그 이유가. 규율과 규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방탄하신가 봐요. 잡아주는 이가 없어서. 잡아주는 이가 네, 아니, 직구하기 어려우니까 관사 들어가시려고 지금. 군대리아 그런 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요. 지금 그래요. 안 잡아주시는구나. 이러셨어요. 그래요. 아니 네. 깜짝 놀랐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나요? 지난주에 물어보셔서 제가 아니요? 아니 남편은 남자로 태어난다면 이제 네. 남편분이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다시 만날까?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보니까 5명 중에 4명은 행복하고 그렇죠. 우리 이태진 씨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정리하도록 남편분이 좀 하겠습니다. 안타깝네. 서진 씨는 근데 오늘 약간 리트머스 종이같이 옷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래, 리트머스 종이 같네요. 그렇죠? 흡수되면 이제 알칼리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성 관련 이슈 이야기해보는 날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슈퍼맨이나 배트맨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영웅이죠. 예, 영웅이잖아요. 영웅이고 팬티를 타이즈 밖에 입고 다니는. 그렇죠. 요번 슈퍼맨은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날아다니는 거 아닌가? 나라도 다닐 수 망토 있고 있다? 또 하나는 둘 다 만화 속 주인공이다. 그렇죠. 만화 속 주인공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 리턴즈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네, 바로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도요, 과거 전성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성 리턴십 직장 복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이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주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바로 그래요. 이게 아닐까. 여성 리턴즈 예. 프로그램.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CJ그룹이요,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요, 약 5년간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CJ그룹은 제2제당 백설 브랜드 탄생 60주년을 기념을 해서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턴 제도인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예,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프로그램의 골자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이 인턴 기간 동안에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정식 직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5년간 5천여 개의 직업 신규 일자리 창출 정말 되게 그렇죠, 큰 그렇죠. 규모가 크죠. 예,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갑자기. 네. CJ그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요, 10수년째 제자리인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려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요. 그룹이 벌이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발굴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게
주된 이 사업의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CJ그룹 하면은 우리 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한 브랜드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부 고객을 통한 강점을 또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공익 차원에서도 함께 성장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소식이 더 반가운 게요.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네네. 시간제 이런 직장,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여성분들한테 정말 현실적인 그래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반가운데 CJ그룹의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번에 이 리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계열사는 어디인가요? 네, 그 CJ가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그룹사와 직무도 참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에서는 식품,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CJ 오쇼핑에서는 패션 제품 체험 컨설턴트, 그리고 CJ EMM에서는 문화 컨텐츠 기획, 그다음에 CJ 헬로비전과 CJ CGV에서는 웹 모바일 디자인 및 웹사이트 운영 지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CJ 올리브영에서는 매장 운영, 그래서 총 11개 기업이 총 32개의 직무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계열사별로 뽑는 직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한 파트타임을 넘어서요. 대리나 과장, 차장급 정도의 채용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괜찮네요. 그래서 아마 진짜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리턴십 프로그램에서 지금 가사 일하는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주부님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직이 또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직들이. 왜냐면은 집에서 육아를 하시다가 갑자기 과장급, 부장급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직도 꿈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원 자격은 경력 단절이 2년 이상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나오신 김에 지원 자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이번 그 CJ에서 150명의 1기 그 인턴십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인데요. 먼저 채용 프로세스로는 인성 검사. 그래서 이 CJAT라고 하는 그 인재상을 검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40분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면접도 약 1시간 정도를 거쳐서 직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을 거쳐서 8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이상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나이나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CJ그룹 관계자는요. 회사의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경력도 인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저희 같은 그렇죠. 프리랜서들. 자영업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말씀 자체가 그렇죠. 프리랜서 또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계신 분이 아닌 이상은 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얘기가 지금 그 7월 8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7월 4일 날 용산에 있는 CGV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들어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7월 4일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가서 설명회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7월 좋을 것 4일이 같아요. 제 생일 다음 날이네요. 뭘 또 그렇게 각인을 시킨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기억나요? CJ그룹이라고 하면 정말 설탕이랑 돼지 불고기 소스만 파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식품개발부에서 뭐 영화는 그렇죠. 문화산업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정말 다양하죠. 11개 넘게 이렇게 있으니까 지원하실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여기 그 일하는 근무 형태가 조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그래요. 경력 단절 여성이다 보니까요. 이게 또 일시적으로 그렇죠. 순간 뭐 보여주려고 하는 맞아요. 용인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가요? 그래도 나름 또 체계적으로 되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은 근무 형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하루 4시간 시간제 종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하는 전일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원하는 근무 시간대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이라든지 급여는 전일제는 대졸 초임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4시간 시간제는 그 절반에 맞춘다고 하니까요. 급여 체계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주부 인력의 정시 퇴근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서요. 초과 근무를 시킨 상사한테를 경고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5회 이상 경고가 쌓이면 연말 평가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리턴십 케어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부 인력들의 칼퇴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여성분들을 좀 배려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그 듣고 보니까 점점 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분들을 위한.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책을 만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턴십 프로그램 인턴들이 활동하게 되는 기간은 얼마나 그래요. 될까요? 그 8월 초에 면접 합격자들이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기 리턴십 인턴의 활동 기간은 9월과 10월에 이어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우수자는 10월 중에요. 임원 면접을 거쳐서 11월 초에 정식 직원으로 최종 채용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CJ 관계자는 1기의 경우에는 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CJ 그룹 내에 알맞은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이나 창업 컨설팅을 연계해서 전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턴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6주 정도를 그냥 한번 인턴처럼 평가를 해보겠다. 평가를 거쳐서. 그래놓고 몇 명 이상은 무조건 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네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가급적이면 근무 평가를 통해서 근무 성적이 정말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TO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게 듭니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네, 아쉽네요. 정확한 그렇죠. 좀 몇 명을 아쉽죠. 우리는 무조건 예. 정규직으로 채용, 150명 중에 몇 명을 채용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네. 조금 우리가 더 편안할 텐데 그렇죠. 그건 없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여성 고용률 창출에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어떤가요? 그 제가 찾다 보니까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런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경제 활동을 포기한 인구가요. 지난해 기준 417만 명. 그래서 전체 생산 가능 여성 인구의 20% 이상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연구소는 이 잠재 노동력이 시장에 흡수될 경우에 전체 여성의 고용률이 48.4%에서 63%까지 높아진다고 하고 있고요. 여성의 근로소득 총액도 60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렇죠. 큰 기업들이 이렇게 앞장서 준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리턴십 프로그램 나도 한번 좀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무조건 도전하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동안 신입 여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직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런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준다라는 건 정말 매우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은 그 경력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력이 하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채용건들을 보면은 경력을 이어서 대리나 과장이나 차장급과 같이 연계도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정말 일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대기업이라는 데서 실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전성기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여성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세정 컨설턴트가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정말 좋은 기회죠. 여성분들이라면은 경력이 단절돼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랑 무조건 다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네. 저는 그렇다면 기업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뭐라고요? 사실은 이 행정이 그러니까 일시적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네, 전시적으로 잠깐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또 많은 기업들에서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네, 하는 기업 생각을 이미지도 가져봅니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왕따 이야기인데요. 그 지금 오늘 리턴십 얘기하셨잖아요. 네. 리턴십 가시는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저 왕따 당하고 있어요. 왜 여성분들? 이현 씨가 저희를 은따시키고 있어. 운명 중에 왕따 시켰죠? 저 굉장히 많이 느껴서요. 집에 데스볼 수도 있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요. 뭐 이게 사실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왕따의 구체적인 사례 쪽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전남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모 씨 20대 후반인데요. 2011년에 우울증으로 일주일 동안 병가를 냈다가 다시 또 컴백을 했는데 좋지 않아서 또 다시 병가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인즉슨 3개월간의 출산 휴가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갔다 오니까 책상이 빠져 있고 그 주된 업무였던 출납 업무가 안내라든지 창고 안내라든지 이런 보조 업무로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아침 회의 시간에 그 손 씨가 없는 시간에는 저 손 씨에게는 업무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그
그 일원들한테 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점장이요. 네, 점장이. 네, 그 그러니까 저기 상사가. 전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거기 검색 들어가나요? 점장. 네. 실시간 이분 1위 한번 하시겠는데요, 조만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퇴직을 강요를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밀어내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손 씨가 그만두고 그 이사장을 대상으로 그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손 씨에게 조금 이렇게 밀어내기식을 하고 책상을 치워버리거나 모욕적인 거를 해서 이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복직은 안 되고요. 그렇죠. 복직은 보상만 이미 그만둔 상태라서. 본인이 이제 그만뒀잖아요. 거기서 네, 근데 네. 복직이 되더라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아, 근데 혹시 그분의 인간적인 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직장인 그러면 안 되죠. 왕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서 그럼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아요, 직장에서 맞아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분 진짜 같은 경우는 많은가요? 2천만 원 배상 예. 받아갖고 거기 VIP 고객 되시면 되겠네요. 새마을금고에 싹 돈 넣어놓고 담당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네. 2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서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 상사가 이제 호감을 좀 표시를 한 거예요. 대시를 하고 약간 그랬는데 좀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금 이렇게 회사 내에서 왕따를 하고 그 회사 내에서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언비어 같은 거를 퍼뜨리고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언비어에 대해서 뭐 해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일일이 할 수도 없고 해서 네. 그냥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그냥 떠난 케이스죠. 근데 지금 이게 학교에서만 이렇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도 왕따가 있구나. 우리 주말에라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나요, 그래요. 현재? 처음에 제가 말씀하셨는데 네. 제 말을 좀 자른 것 같아요. 제가 왕따에서 너무 울컥해서 그랬는데. 우선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사내 왕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네. 한 70.3%는 따돌림이 존재하지만 좀 방치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 그 왕따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29.1%가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3명, 10명 중 3명 정도. 그렇죠. 그렇군요. 그 듣고 보니 직장 왕따는 은밀한 그 심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네네. 근데 이 직장 왕따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교도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서는 다 왕따가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데도 은연중에 저처럼요. 있어요. 이 안에서도 제가 지금 은따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네. 아이고. 근데 저는 제가 다 왕따 시키니까 저는 무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네. 혼자 얘기하면 내가 말을 시키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이게 굉장히 사실 사회적인 큰 대두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아까 지금 정민 씨가 얘기하신 은밀한 그 심리적 폭력이 이렇게 주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 뭐 회식 소식을 혼자만 모른다거나 뭐 인사 같은 거 해도 모르세 하고 너무하네요, 진짜. 뭐 모르는 거 업무에 대한 이렇게 모르는 거를 물어봐도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돌린다라든지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 조직 문화에 좀 반기를 드는 케이스 있잖아요. 좀 바른 말을 한다라든지 네. 약간 그런 케이스도 부적응자로 낙인을 이렇게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아니고서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아주 은밀한 폭력이 오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아예 모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다는 근데 거죠. 회식을 만약에 한다고 해놓고서 몰라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회식 갔다 온 다음에 야 어제 거기 맛있지 않았어? 잃어버리면 이제 맞아. 뭐 동감하시나 봐요. 동감 뭐 그런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일정이라도 공유가 안 되면서 되게 속상한데 맞아. 정말 그거를 의도적으로 했더라면 정말 속상해요. 저번에 회사에서 회식하는 저만 몰랐었잖아요. 아예 거짓말 마세요. 그래요? 거짓말 저는 아니에요. 옛날에 하루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공지를 안 해준 거예요. 예,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막내 하시는 분이 연락을 못 해주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사람 좀 왕따 시켰어요. 어쨌든 이게 정미 씨 사연을 보든 뭘 보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이런 왕따를 당하는 유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미 씨 같은 유형은 사실 왕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근데 유형을 그렇죠? 살펴보기 전에 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방관하나요, 거의? 네네, 왕따 직원을 보고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말린다고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나와는 상관없고 다른 부서의 일이다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그래요. 치료까지 받고. 극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 제가 여쭤봤던 유형. 네.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유형들. 이런 유형이 없어야 되는데 업무에 조금 잘 못 따라오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 네. 눈치 없고 답답하면 일단 그래 되시죠. 그게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하게 되죠. 그 친구에 대한 그렇죠.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업무 능력이 이게 현저히 좀 떨어지는 친구. 네. 이런 공통적인 건 함께 일하기 힘든, 이렇게 조직에 조금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이 이렇게 좀 왕따를 당한다 유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른 말을 한다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잘난 척이 삼척동사 싫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잘난 척이 심한 사람과는 좀 왕따를 시킨다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 주말엘라 분들 지금 리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막 준비하셨다가 그렇죠. 마음의 준비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혹시 그러진 않았나. 맞아요. 나는 이 유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렇죠. 한 이런 번쯤 생각 한번 하셔야 될 점검을 하시고 도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왕따 유형 말씀해 주셨는데 왕따를 당하는 스타일의 유형. 근데 사실은 좀 그렇죠.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같이 대화하기가 싫어지는 사람에 속하죠, 사실은. 좀 문제가 일단은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같이 일을 잘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반기를 들어서 다들 힘들게 하면 물론 그게 이제 나쁜 일에 반기를 드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다 같이 가자 하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되면 저도 은근슬쩍 눈치를 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조사한 상황을 보니까요. 그 내부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왕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직장 내 따돌림이 직무 만족도와 또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직장 내 왕따가 발생하면 그 피해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게 또 이제 이게 금전적 손해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직업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히.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관계까지도 이렇게 위험을 주니까요. 그래서 뭐 중견기업 기준 최소 1,5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 1,550이라고 했지만 금전적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마음의 게 맞습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병 주고 약 주기. 이제 병을 드렸으니까 약을 드려야죠. 왕따 해결 방안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직장 왕따로 인해서 근로자 조직이 좀 피해가 이렇게 상당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왕따 관련 뭐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은 1990년도부터 왕따 금지되는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랑스하고 미국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이나 그 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가 거기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 사업주를 가지고 고소를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우리 뭐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직장 내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래요, 해야겠네요.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맞아요. 법적으로 규제하기 전에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강력한 처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어떤 예. 조직이든 보면 그 조직을 리더하는, 뭐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리더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왕따를 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근데 그 리더하시는 분이 그 왕따를 당하시는 분을 챙겨주잖아요. 품어줘야죠. 예, 품어주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뭐 학생들 중에서 네네. 굉장히 그런 문제를 좀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길래 안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들어왔더니 결국은 지금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대놓고 욕을 먹어요, 지금.
예전에는 몰래 왕따를 시켜서 욕을 했는데 이제는 너 그러지 마. 너는 그게 안 되는 그렇지.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또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면 그럼요. 고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직장 내 왕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두 분 전문가의 마지막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이태진 컨설턴트. 우선 왜 회사에서 이걸 책임지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뽑을 때는요 굉장히 그 금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내 마음처럼 이렇게 만족도가 이렇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거를 좀 존중하고 다양성을 조금 인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내 것이 내 라인이 아니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그 좁은 관점은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세국 정치로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세정 컨설턴트. 네, 뭐 왕따 당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네. 지금 왕따 시키셔서 박세정 컨설턴트. 아, 박세정 컨설턴트. 네. 제가 성을 갈았네요. 네. 네. 그 실질적으로 채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인성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협동하고 어울리고 팀워크를 발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용의 기준에서도 성과 중심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우러짐과 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화들이 좀 정착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김씨처럼 보이는 박세정 컨설턴트의 말씀 좋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다 어울려서 사는 인간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관련 취업 이슈들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